안녕하세요. 섬리의 시그마 TV 채널 주인장 프로비던스 S입니다. 오늘은 시그마 남성의 경제적 관념과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개 시그마 남성을 대표하는 영화들을 몇 가지 꼽자면 외적인 이미지로는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존 윅 그리고 영화 노바디가 있습니다. 존 윅은 전직 해병대 출신의 살인 청부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국내 드라마로는 킬러들의 쇼핑몰의 정진만 그리고 사냥개들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확신컨대 이 두 드라마의 작가 중 누군가는 4년 전 제가 시그마 사인 채널을 운영할 때 제 콘텐츠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매우 주장을 합니다. 또 영화 노바디는 전직 CIA 요원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은퇴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또 가아 만사성을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와중에 불가피한 상황이 닥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악당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주인공은 자신이 숨겨두었던 총기와 금 그리고 자산을 꺼내 들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노바디에서는 자신의 자산을 손에 대려는 악당들을 응징하기 위해 회사를 금으로 통째로 사버리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시그마 남성들은 총과 금, 은에 집착을 하는가? 첫 번째, 시그마 남성의 가장 큰 자산은 건강입니다. 시그마 남성의 가장 큰 자산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명한 격투가들, 특수부대 출신 베테랑들, 오퍼레이터들, 과학자들, 그리고 도인의 경지에 오른 예술가들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유와 책임 속에서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불교와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위치에서 인간은 어떤 자유의지를 발휘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제 가족들도 그렇지만 팬데믹 당시 우리는 흰색 신발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병균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물질을 몸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누가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누가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 우리는 불경기와 다양한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에 사용하는 기름이 예전과 다른 것도 아니고 마법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또 마약을 발라서 기름이 특별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금과 은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화폐는 사라지지만 금과 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많은 엘리트들과 정부가 비트코인과 디지털 화폐를 통해 디지털 통제 체제로 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은 실물 자산입니다. 전설적인 은행가 JP 모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세금과 다양한 방법으로 화폐를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과 은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짜 자산은 가족과 혈통. 아무리 성공한 알파 남성이라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자산을 누구에게 상속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자식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자산은 가족과 혈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이나 2A, 미국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총을 다룰 줄 압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권위적인 왕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족보를 책임지고 지키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이 가정에 적용되면 하나의 작은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 금과 은, 가족과 혈통, 그리고 총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슷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문명을 상당 부분 거부하며 기독교 기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천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산 규모는 매우 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강력한 공동체, 내부 협력, 세대 간 자산 이전,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뭉쳐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금 구조에서도 최대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총기와 가족 보호. 그래서 이런 자산을 지키기 위해 총기는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앤드류 테이트 역시 자신의 플랫폼 워룸에서 비슷한 교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총은 위험한 것인가? 하지만 현실에서는 총기 허용주일수록 범죄율이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총기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힘없는 할머니와 힘없는 키 작은 여성이 앞에 나쁜 깡패가 있다면은 이 둘의 힘의 균형을 순간적으로 평등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총입니다. 또 나쁜 놈은 나쁜 짓을 법을 어겨서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좋은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세상이 더더욱 평화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여성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도 택티컬하지 않거나 위험한 일을 다루지 않는다면 진짜 알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알파 메일은 K타입형 동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정서적 안정을 갖고 있습니다. 시그마 남성은 이것보다 더 초월한 존재이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남성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채널들은 결혼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 벌이고 있는 상황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출처들은 저는 분명히 앤드류 테이트의 극단적인 사상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가 한 말 중에서는 60%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40% 정도는 많은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기에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워가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스페셜리스트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제너럴리스트가 유리할까요? 제가 말하는 제너럴리스트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배관을 고칠 줄 알고 자동차 오일을 갈 줄 알고 밭을 가꿀 줄 알고 집에 전구를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활 능력, 일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생활 능력을 뛰어난 사람들을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세상에서는 스페셜리스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위기 상황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대개 전직 특수부대 요원처럼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요즘 예체능에서 활약하고 있는 덱스 같은 인물도 그런 이미지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두에게 특수부대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힘들고 현실적인 기술을 많이 가진 사람이 생존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생존 전략을 높여주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무리하기 앞서 여러 철학적인 공통된 메시지를 공유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권위적인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족보를 책임지고 지키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한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가장은 하나의 작은 왕국을 세우는 왕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 이 말은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비슷한 사상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없다. 즉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중국의 유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 그 다음 가정을 바로 세우며 그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결국 모든 철학과 종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입니다. 그 다음이 가족과 혈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 결국 시그마 남성과 총과 금 그리고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혈통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남성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